한 해가 저물어가던 지난 12월 31일 편의점 김 사장은 누구보다 다급해 보였던 한 여자를 기억합니다. 사진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이런 애를 본 적 있냐 나가지고 없어졌다면서. 주변 편의점과 숙박업체까지 찾아다니며 같은 질문을 했다는 여자는 자신의 딸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애 대상인가 그 시상식을 하고 있었어요. 집 결혼 상태에서 너무 깊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6시 45분 눈 뜨고 보니까 악 없는 거예요. 휴대전화마저 끈 채 호련히 사라져버린 딸은 만 18살의 가은이. 딸의 행적을 찾는 엄마의 간절함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적 중증장애. 지금 초등학생 한 1, 2학년 수준. 딸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3일날 저녁 10시 반인가쯤 돼가지고 가은이가 돌아온 건 3일 만이었습니다. 집을 나갈 때와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아이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는데요. 하고 감 지르고 눈빛이 달라요. 잡아먹듯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가은이의 몸엔 석연치 않은 상처가 선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의 안정을 위해 입원을 시켰다는 엄마 영애 씨. 전체적으로 질감 내 염증 소견이 심했고 HPV 바이러스가 종류도 많이 나왔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궁경부 처절제술을 통해서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가은이가 해바라기 센터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한 삼촌이 이제 내 폰을 뺐고 옷도 막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내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했어요. 일명 친한 삼촌의 집에서 가은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나를 이제 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협박하고 뺨 따고 때렸어요. 허락 없이 내 가슴 여기 위에 부분. 그 다음에 밑에 하체 사진 찍고 그 시간을 기록하고. 그는 누굴까? 와, 나 진짜 돌아본 자세 미친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난 시기는 우리 가가지고. 그의 정체는 지난해 가은이와 엄마가 축구 응원 모임으로 만난 40대 강 씨였는데요. 동호회 회원들은 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잡힌 게 그 근방이니까. 야, 이 만났지? 무슨 말이야 그게? 정말요. 저 쓰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다.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아니라니까 왜?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태연히 거짓말을 한 강 씨. 하지만 사건 발생 3주가 훌쩍 넘은 지금 영애 씨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 미성년자에다가 지적장애에다가 성폭행하고 사진 찍은 거 다 있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현행범 체포가 안 됐냐고. 혐의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여전히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강 씨. 왜 그랬는데? 어? 왜 그랬는데? 왜 깜빵 안 가고 네가 여기 있는데? 조사 끝나고 다 하면 판결 나. 판결 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야! 니 뚫린 놈 있으면 말해봐라. 니 또 심판이 했으니까 우리는 다 미안하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는 강 씨. 우린 영애 씨를 대신해 강 씨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죄를 졌지만 혼자 사는 게 저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죠. 얘기 틀린 게 많더만요. 뭐 날짜도 그렇고 내가 다 강제로 했다 들어가요. 그것도 해둘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강 씨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 저기서는 강금 폭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관계 한 거는 인정하는데 강금만 폭행한 적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3번이나 나왔거든요. 영화도 보고 1월 1일 영화 짱구 보고 뭐 먹을 거 사주고 크루 사주고 그럼 그게 무슨 강금입니까? 강금은 안에 가다나지 않습니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성범죄 상황을 기록은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메모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부디에 또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 보내게 하고 설득을 계속 했어요. 설득은 제가 진짜 설득을 계속 했거든요. 네. 계속 하시던 날 엄마가 소리 줬어요, 여기서. 그런데 같은 축구팀을 응원하며 강 씨를 알게 됐다는 세연 씨는 이전에도 강 씨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집 앞 데이트나 할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데이트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데이트인데 왔으니까 그냥 한바퀴 돌고 가자고 해서 돌고 집에 왔거든요. 왔는데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 네. 아까 너랑 눈 마주쳤을 때 뽀뽀하고 싶었다. 세연 씨에게 일방적인 사랑 고백을 하며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강 씨. 그의 연락이 불편했던 건 세연 씨의 딸 17살 효진이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제가 캘리그라피라는 걸 하는데 이제 이번도 자기한테 선물해달라. 그래서 그때 딱 만들어서 드린 날에 그때 딱 처음 봤어요. 효진이의 취미를 핑계로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강 씨. 그는 심지어 효진이의 친구에게도 끈질기고 불편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하트 붙이고 잘 살려고 하라고 했는데 연락 계속하고 그러면서 서로 예의상 어린이니까 계속 대화해주고 하다가 너무 부담스럽게 해서 차단하고. 그런데 친절한 얼굴로 다가와 친분을 쌓고 난 그는 꼭 들려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사적인 뭐 가족이 아프다느니 뭐 자기 조카가 뭐 불쌍한 사람이라느니 뭐 이렇게 그 조금 동정심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자기 조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컸고 자기 가정사를 얘기를 줄줄줄 하더라고요. 최근 강 씨의 가정사를 들은 사람 중엔 가은이도 있었습니다. 삼촌이 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자기도 아프대요. 그래서 뭐 많이 아프면은 자기는 죽겠다고 그래서 그냥 삼촌이 지금 혼자 사니까 장난으로 삼촌 집에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래요. 택시까지 보내주며 가은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그는 그 뒤 3일 동안 아이에게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왜 불러드린 거예요? 있어 DM을 보냈다니까. 막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온다 하길래 그래 오지만 했는데 계속 온다 하길래 DM 그러면 지금 핸드폰 이 폰은 없죠. 네, 그 폰 압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폰도 없습니다. 서로 둘 다 지워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웃으면서 맞으면 지우자 하는데 지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일단 처음에 사건 시작된 게 있는데 저도 좀 지운 게 좀 억울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가 안 그래. 지적 장애가 있다는 건 아셨어요? 네, 그건 인정은 반성하고 마지막까지도 가은이 탓을 하는 강 씨. 반성 중이라는 그의 말은 정말 진심일까? 그런데 멤버십 판매하는 날이 그날이 아마 그날이었을 거예요. 뉴스 터진 날이. 근데 자기 내시 때마다 성공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보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강 씨가 축구팀 멤버십 회원권을 샀다며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제가 친구들도 게시물을 14일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 와서 하트를 들어오고 가셔가지고 1월 14일 날? 네. 여전히 10대 회원들의 SNS를 지켜보며 원치 않은 하트를 누르고 있는 강 씨.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협박도 수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가해자의 처벌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마저도 나를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후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한 상태가 되고 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가은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랜만에 엄마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안기는 가은이.
사실 이들이 오늘 만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알았어. 괜찮아. 엄마 더 좋아. 응. 맨 처음에는 뭐냐 왜 나온다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만나. 진술 추가 진술 기다려가지고. 다시 해바라기 센터를 찾아 추가 진술을 해야 하는 건데요. 엄마 전화 와가지고 엄마 뭐 하고 싶냐고 했잖아. 내가 바다 먹고 싶고 커피 먹고 싶다. 너무 많다고. 너무 하고 싶게 많다고. 하고 싶고 많은 거 나한테 가고 싶은데 이런 거 얘기해.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축구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가은이는 언제쯤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마지막 날 가은이가 강 씨를 찾아왔던 이유는 단 하나. 우울감에 빠져 있는 친한 삼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강제로 제가 뭐 옷을 벗겠다는데 그런 적도 한 번도 옷을 먼저 건넨 적도 없거든요. 서로 벗으면 벗었지. 제가 강간 폭행한 적 없다고 지금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은 좀 억울하다고요. 그런 말을 한 거는 걔가 거짓말 같아요.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강 씨.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한 가해자의 끝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